그리고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국정원이 이 시행령 꼼수를 해가지고 이제 정부하고 지자체 보안 측정을 하는데 이게 그전에 협의를 했어야 되거든요. 이제 시행령 바꿔가지고 협의 없이 그냥 가능하게. 쉽게 말해서 그 각 국가 안에 있는 지방 행정기관의 모든 전산 정보를 전부 다 국정원이 맘 놓고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민간인 사찰이가. 이건 사실은 공무원 사찰이죠. 사이버 감찰입니다. 지난달에 뭐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부기관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관리 통제하는 권한이 확대됩니다. 협의 없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국정원 다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하면 다 볼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와우. 저는 여기에 또 하나의 음모론을 끼워넣고 싶습니다. 뭘 보려고 하는 걸까요? 원래 이런 보안 프로그램이나 보안에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회사나 전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안철수였죠. V3? 네. 안철수 안랩의 기업용 V3 같은 것들이 그동안 기업이나 관공서들 같은 데서 주로 사용되는 공무원용 이런 걸로 해갖고 이 관리들이 그동안 쭉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듯이 V3 뭐 휴대폰에 공짜로도 깔아주고 개인한테 막 나눠주니까 안철수는 뭐 먹고 사나 하지만 대신에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보안 프로그램들 대부분을 사실은 안철수 연구소와 몇몇 법신에서 안철수가 제일 비중이 컸어. 이걸 다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걸 지금 누가 한다? 국정원이 한다. 빼앗아 오겠다는 거구나. 그죠? 안철수를 굶겨 죽이려고 하는, 윤석열이 안철수 회사의 돈줄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기획된 법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거 때마다 나와가지고 돈 버는 거 꼴보기 싫었는데 야 그거 없애. 선거 전에 반드시 없애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 선거에 관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안철수가 했었던 보안 프로그램이 이제 단우린 백신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백신 프로그램이 아니라 해킹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부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련 조직, 일련, 예산, 교육, 점검 등 업무 상황을 종합 분석하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키워드가 됐든 이상 뭐가 됐든 얘네들이 주고받고 있는 시스템이나 문서나 이메일 안에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어, 뭐 탄핵이라든지 그런 단어 있으면 예산이라든지 어느 날 갑자기 국정원입니다 이러고 와가지고 그렇지. 막 뒤지고 저기 잠깐 함께 가시죠 이걸 하겠다는 그렇지. 거죠. 그거를 이미 다 검색해서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걸 AI가 지금 키워드 기능을 해가지고 전 세계 통신감청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치 그거 똑같네. 이보영 씨께서 이미키라고 쳐가지고 하는 것처럼. 야, 송작가 TV 이미키처럼 방송 5개 나온다. 이거 소송 거라니? 요거랑 똑같은 짓거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건 다 이제 북한을 대상으로 추적 무력화하는 뭐 공세적 조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이때까지는 뭐 북한이 다 뚫었어? 아니 뭐 뭔 소리야 이게? 북한은 전 세계에서 최고 성능의 해킹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예요. 뭐 나사도 뚫었다 그러지 않나? 북한이 못하는 게 뭐 있어? 아무도 못 풀었다고 하는 비트코인 암호를 풀어가지고 무슨 뭐 40조 원을 퉁쳐갔다고 하질 않나? 하여튼 못하는 거 없어. 우리나라 국정원도 뭐 우리나라에 디도스가 생기거나 뭐 어디 대통령실 문서가 빠지거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북한이 했대. 근데 증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증거를 잡은 적이 있냐고 북한이 했다는 거. 없다니까. 한 번도 북한이 해킹을 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물리적 증거를 확인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보인다라고 퉁치고 나면 끝이야. 이씨. 거기에다가 안보 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권한도 구체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털어보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개인 정보통신기기, 기계까지도 소프트웨어 다. 다 보겠다는 게 컴퓨터 온라인만 감시하는 게 아니라 개인 휴대폰이나 공무용 휴대폰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디지털 기기들을 국정원이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공무원들도 민간인 아니에요. 이걸 다 들여다보는 게 말이 돼, 국정원이? 그리고 이거 예전에 국정원이 국내 정치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행령으로 이런 식으로 뚫는다고? 이게 검사한테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렇죠. 처음에는 별로 이게 하는 게 없다. 국내 정치에 영향을 안 미친다. 뭐 이러고 지랄을 하더니 선거 직전이 다가오다 보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나 사기업 또는 다른 쪽까지도 전부 다 이 정보들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정보를 들여다본다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향이나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가장 큰데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 안에서 필요 없는 정보를 말하자면 비밀리에 유지되어야 될 정보를 빼내거나 잘못된 정보를 심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이버 공간 안에 나는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1억씩 돈을 주고받은 통장이 생겨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한 방으로. 그리고 그런 증거를 갖다가 무조건 이건 디지털 증거니까 믿어야 됩니다라고 맹신을 해갖고 그걸 다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지. 나는 이게 단순하게 정보를 들여다본다는 데 문제를 떠나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국정원이 선관위에 알고 보니까 84개나 보안 점검 툴이라고 말하는 이게 뭔지 몰라. 보안 점검 툴이 뭐 84개나 있어. 이거를 설치했는데 100% 제거 안 됐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이거 우리 정권 잡으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뒤져가지고 이거는- 저런 거 다 저것부터 색출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말 행정 전반에 깔려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부터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정부가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내 개인정보는 안전하겠지? 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개인정보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일찍 노출이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실제 있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데 다음이 됐든 뭐가 됐든 대기업이 됐든 자체적인 이제 서버실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기업 전산망이나 아니면 공영통신망, MSN 같은 것들을 활용하거나 더 큰 쇼핑몰을 구축한 이런 데는 자체적인 서버실을 갖고 자기네들이 데이터들을 수집 관리를 합니다. 남을 통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기업형 전산실 안에 들어가면요. 그 전산실 옆에 이따만한 블랙박스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정원에서 그거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정보들을 카피를 떠나요. 그 안에. 그래서 걔네들은 보안 차원에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원본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 갖고 이거는 저장만 해놓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장만 한다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즉 지금 이미 공기업들, 공무원들 이런 쪽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안 건드렸던 것 뿐이고요. 민간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 있는 서버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들이 거기랑 거래하는 게 내가 쿠팡이랑 거래한 기록이 있잖아요. 쿠팡이랑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카피되어 있는 블랙박스가 국정원이 그거를 통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뒤지면 쿠팡한테 얘기 안 해도 내가 쿠팡이랑 뭐 했는지 다 나와요. 네이버랑 뭐 했는지 다 나옵니다. 내가 주고받은 메일 다 꺼내볼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도 그런 정도의 정보 통제를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인권 뭐 어쩌고 이러고 얘기 나오잖아요. 네, 중국이랑 그럼 딱 똑같네. 한마디면 해결이 돼요. 사이버 안보. 우리 전쟁 중이다. 그러니까 중국이잖아요. 중국도 맨날 사이버 안보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국가 안보. 중국은 너무 심하죠. 뭘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리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우리나라 헤쳐먹으려고 눈 빨개진 건 똑같아. 트럼프는 대놓고 헤쳐먹고 바이든은 뒤에서 헤쳐먹고 지금 중국은 대놓고 하고 종은 뒤에서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다가 우리한테 들킨 거고. 그래서 중국에서 위챗이나 뭐 이런 공공 그 매체를 통해 갖고 시진핑 사진을 찍거나 시진핑 욕을 하잖아요. 최고 기록이 20분 만에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갖고 나라 욕을 하거나 뭘 했잖아.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잡아간 게 20분인 거야. 우리나라 그거 약간 기록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조만간에 이 세계 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지도 난 몰라요. 갱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 방송 끝나서 방송 중에 와서 끌고 가는 거지. 와우! 예. 와갖고 일단 문희정을 딱 쳐다보고 이 중에 문희정 씨가 누구예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겠죠. 나다 왜? 그러면 이제 바로 잡아가는 거고. 왜? 여기 문희정 없는데요? 그러니까 문희정이 어떤 놈이야? 이러면서 찾아다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번만큼의 앞으로의 통제도 안 한단 말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끌려가잖아요.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요. 이 청도 맥주 차량에 오줌 쌌던 그 사람 있잖아. 작업자. 저기 중국에서 일벌 100개 한다고 종신형 때린대요. 아무튼 이런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우리도 그 꼴 따라가는 거. 나 지금 순간 우리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 왜냐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위화감이 하나도 없네. 중국 네.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들리는 건. 아,